예, 셀트리온 현재 좀 또 하방 신호가 발생해서 제가 좀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락 신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난번 하락이 이 상승 있지 않습니까? 이 상승이 어떻게 왔나? 이 상승이 61선을 타고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61선이거든요. 쭉 오른쪽 한 번도 안 깨졌던 그 선이 여기서 깨지죠. 깨지면서 이게 MACD 하향 신호거든요. 요 파란 게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30만원에서 23만원 정도까지 꽤 한 20%가량 좀 뭐 크게 하락을 했죠. 현지점을 보실까요? 그래서 61선을 좀 중요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61선이 똑같이 깨지면서, 그죠? 61선 깨졌죠. 61선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61선이 다시 깨지면서 다시 MACD 하향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하방 압력이 발생한 중입니다. 상황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뭐 반등은 하겠지만 상황 따라서 20만원 언저리까지 깨내면 안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급등주나 작전주 설명드리면서 그 오를 때 반등 패턴을 좀 설명드린 적 있죠. 제가 아고라에는 흥망성쇠라는 걸로 설명드렸는데, 오르다가 물론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더 오르는 경우가 있긴 해요. 큰 그림을 봤을 때 여기 한번 반등이 오죠. 크게 오죠. 그러니까 이게 1차 반등이 이미 나온 걸로 봐야죠. 1차 반등 하고 2차 반등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나왔어야 돼요. 여러모로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악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어서 지금 좀 작게 한 상태에서 무너지는 패턴이 되는 게 아닌가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왜 오를 자리에서 더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 못하고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어, R&D 문제, 연구 개발비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과다 계상했죠. 셀트리온 그거는 이제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셀트리온에서는 부인했지만 이 R&D, 그러니까 들어간 연구비를 그러니까 과소 계상한 겁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음식점을 차리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 거기서 이제 들어간 비용을 빼야지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 비용, 매출해서 이제 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작게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부풀려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분식 회계의 한 유형이 그 과소계상, 비용 과소계상 거기에 하나 걸렸니까는 그 지점에 문제가 돼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이처셀 대표가 구속됐죠.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주가 관리를 예전에 해서 그 증선이한테 주가 조작으로 걸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었, 이 부분인가요? 근데 뭐 주가 방어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서 피해갔는데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손방망이라서 이런 슈퍼버블을 허용한 겁니다. 지금 거래량 분석으로 갔을 때 제가 요때 꺾이게 되는 지점에 제가 아고라하고 제 블로그 설명에 이 거래량을 말씀드렸죠. 이 테마색이 매도한 물량이 나와서 고점에서의 거래량 때문에 힘을 못 써서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거래량이 크진 않지만은 어차피 이제 이 충격이 기관들이 받아냈는데요. 또 연기금이 받아냈어요. 우리가 낸 국민연금 뭐 그런 연기금이 이 버블에서 받아냈는데 개인적으로 연기금 운용을 지금 참 걱정됩니다. 연기금 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뿐 아니라 어떤 다른 제약주도 버블점에서 받아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연기금 운용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물론 이 거래량이 신라젠이나 여타 종목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나온 뭐 750만 주 정도 레벨인데 이게 작지는 않죠. 워낙에 주식수가 1억 주로 많기 때문에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는 그 비중이 큰 건 아닙니다. 10% 하루 거래량 10%는 안 되니까요.
현재 주식수는 1억 2,500만 주. 그래서 이 외국인이 넘기더라도 그걸 기관이 받아내서 반등이 오던 중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받아낸 물량을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고 던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또 거래량 나오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런 패턴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타 신라젠이나 그런 제약, 신약, 바이오 계열보다는 고점 거래량이 좀 작은 상태여 가지고요. 만약에 다시 또 솜방망이 처벌로, 그러니까 이 감리가 좀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오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조금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보다 제가 볼 때 셀트리온은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정도를 뛰어넘죠. 지금 R&D 문제만 해도 지금 그 금액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큰 상태고요. 뉴스에 났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예, 거기 그 계열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 지배구조인 계열사인데 또 법적인 계열사는 뭐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분 관계가 있는 계열사는 아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거기서 넘기고 재고를 쌓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그 과다 계상, 그러니까 실적의 과다 계상, 이것도 분식회계의 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실제로 팔릴 거 쌓아놓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왜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왜? 이것만 존재합니까? 셀트리온 USA도 존재하고, 셀트리온 헝가리도 존재하고, 셀트리온 뭐 루마니아인가 유럽에 다 있어요. 여기서 이 넘긴 거 뭐 그럼 실제가 제대로 알 수 있는가? 또 하나, 이런 주장을 다 이제 불식시킬 게 딱 하나 있죠. 유럽의 점유율. 유럽 점유율인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제가 호떡 장사를 한다면 제 호떡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떡 가격을 1,000원이 적정가인데 한 200원에 팔아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불티나게 팔리겠죠. 거의 뭐 손에 나다시피 해서 팔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점유율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유율 자체가 단기에 올린 거, 이거 실적으로 연결되는가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물론 이제 처음에 좀 싸게 팔 수도 있겠죠. 뭐 리베이트도 하면서, 그죠? 문제는 지금 다른 데서 지금 굉장히 바이오 시밀러, 특히 레미케이드, 엠브렐, 휴미라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들이 좀 우후죽순으로 개발되고 더 큰 글로벌 제약사에서 그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은 뭐 거래량 없이 바치는, 제가 볼 때는 주포에 의해 견인되는 걸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고점에서 여러분 셀트리온 더하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계열사 시총이 60조 원을 완전히 넘었어요. 어차피 헬스케어 역할이 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합치면은 60조 원은 훨씬 상향했던 시절이 여기인데, 램시마를 개발한 얀센 있지 않습니까? 얀센을 자회사로 둔 램시마 개발한 회사도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예요. 자회사가 있고 더 큰 회사가 존슨앤존슨인데 존슨앤존슨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대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버블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단지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플레이에 속지 마시고, 현재는 이제 그 플레이들이 금감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여기 회복 못하게 되면요, 일단은 쭉 떨어지겠죠. 그러다 또 반등 올 거예요. 반등 오다가 60일선 회복 못하고 경우에는 추가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20만원 깨내 만에 한 후에 또 반등이 올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리라 보고, 이후에는 이제 금감원의 그거랑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